유리식 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 자체가 유리함수가 있어요. 유리식도 있고 유리함수도 있는데 유리식은 뭘 유리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전에 제일 만만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거. 유리수는 뭘 유리수라고 해요? 다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2파이분의 루트 7 얘 유리수인가요? 그쵸? 유리수는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와 B는 어떤 녀석? 서로 소인 정수꼴로 정수로 표현되는 녀석입니다. 당연히 뭐 B는 0은 아닐 것이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유리수로부터 유리식이란 표현, 유리함수란 표현이 다 등장을 했을 거니까 약속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유리식은 뭐니? 유리식은 분수꼴로 결국 분수랑 관련이 있는 거죠. 분수꼴로 표현된 녀석인데 fx, gx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함수, 뭐 상강함수 이런 게 아니라 f랑 g가 뭔데? 얘도 마찬가지 다항함수예요. 다항식, 서로 소인 다항식 이렇게 돼버린다고.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을 뭐라고 한다?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항식분의 다항식.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건 자, 안정화된 식. 안정화라는 표현을 좀 들을 건데 기본적으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큰 게 좋을까 작은 게 좋을까? 분모의 차수가 더 높은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3x-1분의 x-1분의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뭐 이런 거는 어떻게 가자고?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여기서는 x 플러스 3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게 나은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왜? 우리는 다항식을 다루는 꼴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는 나머지 정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식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조금 더 기본적이고 이게 조금 더 안정화된 느낌이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분모의 차수는 분자의 차수보다 좀 높게 두는 게 식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자, 그러면 유리식이니까 얘네들을 연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배울 겁니다. 조금 배울 텐데 중학교 때 했잖아요. 번분수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번분수. 예를 들면 B분의 A, C분의 D 뭐 이런 거 계산 어떻게 해요? A, C분의 B, D가 되죠. 왜 그러니? 얘를 분자로 보면 C분의 D에서 이게 분모니까 B분의 A를 나눈 거니까 그죠? 그럼 이 역수를 곱하는 거죠. AC분의 BD. 이런 건 여러분들 잘한다, 그지? 오케이. 번분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건 이런 거. 대신 보시면 x-1분의 그죠? x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x-1을 x분의 1로 나눴으니까 x에 x-1이 된다. 이런 것들은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오케이.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이따가 함수를 얘기할 때 정역과 관련해서 뭔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절대로 x-1분의 2라는 말 속에는 이런 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겁니다. 절대로 분모는 0이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일일이 다 적어줘야 되는데 이게 하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속하기로 한다. 분모가 0 되는 상황들은 알아서 걸러내기로. 그러면 이 표현 속에는 x는 1이 아니다라는 게 숨어 있어요.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버리면 이식하고 이식은 같은 건가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얘는 뭐죠? 이 말 속에는 분모가 0 돼서는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x분의 1이 이렇게 있으니까 x는 절대 0이 아니다라는 게 숨어 있어요. 이 식 안에는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식에는 그런 게 내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다른 건가요? 아니요.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되지. x-1을 x분의 1로 나눴으니까 이렇게 될 테지만 나중에 언제 문제가 된다? 함수를 얘기할 때는 정의역에 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리 함수에서는 정의역에 대해서 정의역을 조금 중요시 해야 되겠죠. 분모가 0 되니 안 되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식이더라.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리식에서는 딱 두 가지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세팅은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높으면 좋다. 두 번째는 뭐였죠? 번분수 계산 할 줄 아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는 중학교 때 느낌은 있는데 이게 부분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분수가 뭐죠? 뭘 부분분수라고 할까? 딴 거 아니고요. 얘는 딴 건 아니고요. 뭐냐면 통분 거꾸로 한 거야. 통분의 역산 부분분수 통분 거꾸로 한 걸 부분분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은 얼만데? 6분의 1이라고. 그죠? 이렇게 가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통분이에요. 6분의 3 빼기 6분의 2니까. 근데 이 녀석을 이렇게 만드는 건 뭐라고? 부분분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숫자보다는 문자일 때 좀 더 잘 느낌이 드러나긴 하는데 3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부분분수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통분 거꾸로니까 일단은 분모가 큰 쪽에서 작은 쪽 뺄까? 아니면 작은 쪽에서 큰 쪽 뺄까? 큰 쪽에서 작은 쪽 뺄까요? 분모는 작은 쪽이 나아요. 왜냐하면 계산해보면 분모가 작아야 분자가 크게 올라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원칙이 뭐라고? 부분분수의 원칙은 일단은 분모가 작은 쪽에서 일단 쪼개라. 쪼개고 나서 차로 가자. 마이너스로 가자. 그래서 3하고 5가 있으면 3분의 1에서 5분의 1 질끈 감고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같진 않잖아 이게. 그럼 마음속으로 모양새 빠지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통분해 보는 거예요. 통분하면 뭐가 남지? 분자에 5 빼기 3 2가 남잖아요. 맞춰주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유리식 중에서 부분분수. 고등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꽤 크게 쳐요. 꽤 크게 치기 때문에 유리식 하면 부분분수 계산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 봅시다. 1번, 2번 문제 속에서 1번, 2번 빨리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이 통분하는 거잖아. 2번은 부분 분수하는 거고. x-1, x 플러스 1 분의 1 빼기 x의 x 플러스 1. 이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분모에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겠다? x-1, x 플러스 1, x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x를 하나 써주고 x를 하나 곱하고 여기는 x-1이 없으니까 여기 x-1을 곱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랬더니 x에 x-1, x 플러스 1에 얼마죠? x 빼기 x-1이 돼버립니다. 이런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 다 전개하면 되겠죠. x제곱, x세제곱 마이너스 x분의 1, 뭐 요런 꼴이 될 것이고요. 이건 알겠다. 두 번째는 그죠? x의 x 플러스 1 분의 1은 다 소거형이에요. 어디도 등장하죠? 미적분에도 등장해요. 나중에 자주 많이 쓰여요.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통분해 봤더니 1인데 오케이. 상관없네.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마찬가지.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했더니 3이니까 같네요. 이게 통분해버리면. 착하게 생겼네. 그죠? 하나 더 있네. x 플러스 4, x 플러스 9면 5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죠. 쪼갰습니다. 다 더하면 뭐 사실 이쪽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쪽 부분에선 그 쓰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x분의 1, x 플러스 9분의 1, x에 x 플러스 9가 있으면 9가 되겠네요. 이런 식의 모양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9고 이것도 9니까 18이 답이 될 겁니다. 아, 부분 분수는 이런 것들만 잘 쪼개면 되는구나. 뭐 딱히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는 우리는 유리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네. 유리식에서는 뭘 생각하라고? 유리식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큰 게 낫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본분수 계산, 그 다음 세 번째는 부분분수 계산.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유리식은 끝이 나요. 부분분수가 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뭐 유리식에 대해서 크게 어떤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리함수. 함수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잘 보시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일단 친구가 오면 본격적으로 할 거지. 기본형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형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들을 가지고 접근을 할 텐데요. 자, 함수를 배운다. 그러면 이게 1차 함수부터 2차 함수, 3차 함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여러분들 배울 때 이런 것들 기본형이니 표준형이니 일반형이니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들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본형은 뭐죠? 기본형. 뭘 기본형이라고 하니? 기본이 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가장 단순한 식이에요. 가장 단순한 식이에요. 문자를 제일 쓰지 않고 가장 문자를 적게 쓰면서. 그렇지만 식이 단순하다는 거지 이 속에 있어야 될 성질들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식이 가장 단순한 것에 포인트를 두는 거죠. 원점을 보통 기준으로 해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요. 단순하다는 건 원점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1차 함수는 y는 ax,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3차 함수는 ax 세제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y는 ax 제곱 뭐 이런 것들. 지수함수라면 뭔데? y는 2의 x제곱 이런 것들 다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표준형은 뭔데? 표준형은 그 식 자체가 그죠? 원점에 딱 중요한 점이 있게끔 세팅이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그지? 원점을 안 지날 때도 많고 원점이랑 무관할 때도 많고 그렇다고요. 그러나 표준형에는 뭐가 있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식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얘는 가장 심플하게 쓰는 것에 의의를 뒀다면 표준형은 뭐냐면 정보가 보자마자 정보가 드러나요. 정보가 드러난다. 정보가 딱 보자마자 정보가 드러난다. 뭔데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1차 함수를 썼죠. y는 예를 들면 y는 3의 x-1 빼기 2 혹은 y는 3의 x-1의 제곱 빼기 2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치자. 이게 뭔데?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1차 함수, 얘는 2차 함수인데 얘는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보자마자 중요한 정보들이 보여요. 보자마자 중요한 정보들이 보여. 무슨 정보가 보이는데? 예를 들면 y는 3 곱하기 x-1 빼기 2니까 일단 지나가는 점이 하나 보이죠. 점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점 뭔데? 1, -2. 그 다음 기울기는? 기울기 3이잖아요. 1, -2 지나고 기울기 3인 직선 쉽잖아, 그지? 얘는 뭔데? 딱 봐서 꼭지점이 얼마? 1, -2고 그죠? 기울기가 3이네.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드러나죠. 일반형은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정보가 숨겨져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분류적으로만 최소한의 정보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변형을 해서 결국은 뭔가를 알아내려면 사실 이런 과정인 거지. 대부분은 일반형을 준 다음에 표준형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정보들을 물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뭔데? y는 3x 플러스 4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y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 이런 거. 뭐 3 붙여버릴까요?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 얼마지? 꼭지점 바로 튀어나오나요? 계산해야 되잖아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반의 제곱 곱하고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과정 써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필요해요. 정보의 가공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여기서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형을 왜 쓰는데? 분류하기 위해서. 분류적으로 1차식이니까 1차 함수,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분류하기 따라서 편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본형을 맨 처음에 함수를 배울 땐 배워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를 보는 거예요. 단순한 식을 놓고 이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해봤더니 직선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직선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얼마인지, 고정된 점이 어딘지, 그게 중요하네.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식이 표준형. 이차함수는 봤더니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누구든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봤더니 그죠? 여기서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를 축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 이런 것들이 나뉘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하네. 이 센터가 제일 중요하네. 그게 바로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표준형에서는. 근데 일반형에서는 안 보여요. 분류적 2차 함수인 건 알겠고 1차식이니까 1차 함수인 건 알겠는데, 그럼 뭘 해야 된다?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빨리 고치거나 일반형을 읽어가지고 표준형에 있는 정보를 바로바로 해석해내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함수를 공부한다 하면. 자, 그런 녀석인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건 식인 것이고, 기본형을 통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뭔가, 얘네들을 다른 것들과 구별시켜주는 중요한 정보들은 뭔가, 그걸 캐치하는 게 공부인 겁니다. 그럼 오늘 할 건 뭐죠? 유리함수라고 했으니까 유리식이 뭐였는데 다항함수,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유리식이라고 했죠. 유리함수는 뭐예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보통은 이렇게 써요. 1차분의 1차. 아니, 보통은 이렇게 쓰지. 그렇게 쓰지 않는다. 1차분의 1차꼴 함수를 분수함수 내지는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로 다룰 어떤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뭐부터 살펴볼 거다? 기본형부터 살펴볼 겁니다. 기본형. y는 제일 심플한 거 x분의 1부터 볼게. x분의 1부터 볼게. 이거 무슨 그래프죠? 분수함수라는 표현 이전에 초등학교에서 뭐라고 배우죠? 그죠? 정비례, 반비례, 그죠? x가 1배, 2배, 3배 될 때 y값도 1배, 2배, 3배 돼버리면 정비례라고 하고, 얘가 1배, 2배, 3배 될 때 1분의 1배,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돼버리면 반비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반비례 그래프랑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그죠? 점을 찍어보면 1,1을 지나고, 그죠? 뭐, 요런 꼴들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꼴들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니까 이 기본형으로부터 되도록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여기서 중요한 요소들이 뭔가를 뽑아내는 게 처음 배울 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함수기 때문에 우리 뭘 따져줘야 돼? 정의역, 공역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치역까지 다. 정의역은 뭐니? 이 함수에서 정의역 x값으로 가질 수 있는 x값들 다 모아놓은 녀석은 뭐겠니? 딱 하나 빼곤 다 되잖아. 그치? 실수 전체에서 뭐만 빼주면 되죠? 0만 빼주면 돼요. 공역은 뭐죠? y값들인데 y값 중에서 잘 보시면 제로는 없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공역도 뭐죠? 제로를 빡 뺐어요. 이런 녀석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함수? 분수함수에서는 이제 분모가 0 되는 지점 뺀 녀석이고 y가 0 되는 지점들을 또 뺐어요. 이게 이제 정역, 공역 이렇게 돼버리는데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 특징 아는 거 있나요?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y는 x분의 2,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 두 가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x분의 2면 어떤 특징이 있니? x분의 1보다 1,2를 지나거든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버려요. 누가? y는 x분의 2가. 여기도 마찬가지. y는 x분의 2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러면 x분의 3은요? 이렇게요. x분의 4는요?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데?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거 y는 x분의 k, 이게 모양이 조금 영향을 받는다, 그지? 이 k 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이 K 값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이 K를 분자에 얹어져 있는 이 숫자 값을 뭐라고 한다? 기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약속이고요. 자, 어떤 특징이 있죠? K가 0보다 크면 어디? 여기 있죠. 이쪽 영역에 있고 K가 0보다 크면 K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렇게 돼버려요.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렇게 돼버려요. 반대로 읽는 거죠. K가 음수면 모양이 이렇게 되네. 영보다 크냐 작냐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있고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 절대값 K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절대값 K가 크면 원점에서부터 멀어져요. 이게 이쪽이 됐든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런 성질들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뭐죠? 분수함수에서,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기억나는 거 있나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점근선이라는 표현이 생깁니다. 세 번째, 점근선. 근데 여러분 점근선 알잖아요. 어디서 등장해? 어디서 등장하니? 수험 배우는 친구들. 지수함수도 있고 로그함수도 있잖아요. 그죠? X값이 엄청 커지면 여기서 Y값은 어떻게 되죠? 점점 떨어지는데 어디 가까워지잖아. 어디 가까워지죠? 그림을 봤더니 이런 그림인 거네. 이렇게 봤더니 X가 점점 커졌더니 X가 점점 커지니까 이게 가가지고 가서 기어가서 붙는다.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선. 마찬가지 X가 0의 왼쪽에서부터 점점 갔더니 Y쪽에 가서 달라붙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점 가까워지는 선. 근데 점점 가까워진다는 건 우리가 직관적인 느낌이고요. 엄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자. 무엇과 관련이 있다? 점근선은 사실은 극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극한이라는 표현하고 나중에 수초에서 미적에서 주로 다루죠. 그게 뭔데? 이게 점근선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Y는 제로가 X축이 점근선이고요. 또 X는 제로. 이게 뭐죠? Y축이 점근선이에요. 이런 녀석입니다. 점근선의 교점은 정의가 된다, 안 된다? 점근선의 교점이 어딨죠? 요거 얘네. 여기는 X는 0 못 들어가잖아요. Y는 0도 안 들어가잖아요. 아까 뭐였죠? 정의역 자체가 여기서 0 뺐고요. Y값, 공역 자체도 여기서 0 뺐어요. 이게 뭔데? 여기는 X는 제로를 뺀 것이고요. 여기는 뭘 뺀 거예요? Y는 제로를 뺀 거예요. 요런 녀석하고 관련이 있더라. 되겠나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점근선이었습니다. 점근선을 봤고요. 네 번째. 자, 분수함수. 다시 한번 얘기할게. 분수함수, 유리함수. 유리함수 1차분의 1차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뭘 체크해라? 정의역, 공역. 이게 실수 전체에서 빠지는 값들이 있더라. 이게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그죠?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요런 녀석 여기가 체크가 되고
기울기가 음수면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런 게 체크가 돼버리고. 그죠? 또 뭐 있어요? K값이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고, 그지? 이런 녀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정근선. 정근선이 있다. 이게 이제 분수함수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4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대칭. 대칭은 뭐죠? 포개진다는 얘기예요. 반사시켰을 때 포개진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칭은 몇 가지가 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대칭은 두 가지. 뭐뭐? 그렇죠.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어요.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자, y는 x분의 1 놔두고 여기 어떻게 하면 포개질까?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 요게 있는데 선대칭 몇 개 있을까요? 어디? 그렇죠. 요렇게 접었더니 접혀요. y는 x. 얘를 기준으로 접으니까 접혀요, 이게. 또 뭐 있죠?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도 여기에 대해서 접어도 접혀요. 여기에 대해서 접어도 접혀요. 그죠? 그래서 선대칭 어떻게 되는데 y는 x, y는 마이너스 x. 점대칭은 어디 있죠? 원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원점. 이 원점은 사실 뭔데? 두 점근선의 뭐다? 교점. 오케이. 잘하셨어. 이렇게 되죠. 되겠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유리함수를 그려내는 방식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뭐,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니까. 그래도 사람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사람 윤곽선부터 그리나요? 아니면 디테일하게 눈부터 이렇게 막 바로 그리나요? 일단 큰 틀에서 외곽부터 그리잖아요. 그죠?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큰 틀, 거시적인 거, 큰 틀을 조금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 디테일한 거 잡아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보들 중에서 큰 틀에 해당되는 게 뭘까? 정근선이에요. 정근선을 맨 먼저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이걸 볼게요. y는 이제 표준형을 볼게. 표준형을 보고 바로 읽어낼 수 있어요. 표준형. 예를 들면 y는 x-1분의 2 플러스 3 이게 있어요. 이걸 보는 순간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부터 봐야 돼? 일단 뭐부터 찾는다? 점근선부터 찾는다. 점근선.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분모가 0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분모가 0 되는 거. 그 다음에 분모가 0 되는 거. 그 다음에 기울기 파트를 지우기. 기울기 부분을 삭제해버리면 남는 거. 이런 게 있죠. 분모가 0 되는 게 뭔데요? x-1이 제로니까. x-1이 제로인 거. 그 다음에 기울기 부분 여기 있잖아요. 이 전체를 통으로 날려버리면 남는 게 뭐죠? 삭제했을 때 남는 거. y는 3. 이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요. 그러면 x는 1하고 y는 3이 있는 거잖아. 여기는 y축이고 여기는 x축인데 정근선을 일단 먼저 끊고 시작하자. x는 1, y는 3 이렇게 그러면 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정근선의 교점이 있죠. 정근선의 교점이 얼마예요? 1,3. 여기가 어디라고? 중심이라고 불립니다. 정근선의 교점이 중심이 돼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하자. 두 번째는 기울기 확인하자. 기울기를 확인하자. 기울기가 뭐죠? K라고 잡는데 이게 이 분자에 땡그런이 있는 거잖아요. 2면 어디 그려진다? 오른쪽 위, 왼쪽 아래 1,3분면. 그죠? 여기가 돼버린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원점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0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0 한번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1이네. 0,1 지나네. 뭐 요런 꼴이 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더라. 되겠나요? 자, 하나만 더 알아볼게. 요렇게만 있으면 이제 식 보면은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사실이 뭐였죠? 정근선 중요하고 기울기 중요하고 대칭이 있었잖아요. 대칭은 어디 있냐? 대칭. 대칭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 여기 몇 개 있었어요? 2개. 점대칭 하나 있었죠. 자, 점대칭. 점대칭이 묻는 바는 뭐라고? 중심. 중심을 묻고 있습니다. 중심은 어떻게 잡는데? 두 정근선의 교점. 얼마? 1,3이라고 하시면 되고. 선대칭은? 선대칭은 이 점대칭이 되는 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거? 1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잡으면 되죠? 아, 기울기가 뿔마 1이고 어디를 지난다? 대칭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두 개가 있는 거야. 기울기가 1일 때 1,3을 지나고 마이너스 1일 때 1,3을 지나고. 되겠나요? 자, 그럼 읽어봅시다. 3번 한번 읽어볼까요? (3번하고) (4번) 한번 봅시다. (3번은) y는 x 플러스 1에 2x 더하기 1이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죠? x 플러스 1에 2배의 x 플러스 1 똑같이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정근선 x는 마이너스 1, 기울기 파트 사라져버린 y는 2가 정근선, 그죠? x분의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이 녀석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y는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x잖아요. 그죠? 얘는 정근선이 어떻게 되죠? 2, 정근선이니까 x는 2가 있고 y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거든요. x 마이너스 2 해버리면 빼기 5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빼기 3 이렇게 있으니까. y는 x 플러스 c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대칭 두 가지 나오잖아요. 중심이 어디니까? 2,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가 요런 거 있고 요런 거 있죠.
근데 기울기가 여기는 x 빼기 5, 여기는 마이너스 x 빼기 1. c는 마이너스 5고요. 2,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그죠? 다 더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6 되겠죠. 이런 꼴.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형.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던져주잖아. 방금 한 것처럼. y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거 정근선 어떻게 되니? 정근선 x는 분모가 0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t, y는 개수비, 이게 몫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쵸? 자, 여기서 퀴즈. 얘는 1대1 대응인가요? 1대1 대응 맞아요? 이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는 1대1 대응 맞아요? 아닌가? y는 x분의 1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있다고 봐요? 그럼 보세요. x는 1, y는 0죠. 이렇게 있으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정역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1 뺀 거, 공역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0 뺀 거, 이렇게 되죠. 근데 xy 바꾸면 어떻게 되니? x는 y 빼기 1분의 1, y 빼기 1은 x분의 1, y는 얼마? x분의 1 플러스 1 만들어지는데 이게 역함수잖아요. 그죠? 역함수예요. 역함수예요. 그래서 분수함수는 뭐다? 분수함수는 역함수를 갖습니다. 분수함수는 역함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계산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다시 말하면 AD-BC가 0이 아니면, 이게 아니면 뭘 갖는다? 얘는 역함수를 가져요. 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C분의 A가 D분의 B가 돼버리면 어떤 녀석인데 X 플러스 1, 2분의 3X 더하기 6, 이건 뭐죠? 이게 뭐야 얘는? 이렇게 생겨먹었으면 얘는 이 함수랑 똑같은 함수는 이렇게 돼. X는 3. 언제? 마이너스 2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2에서는 정의가 안 돼. 왜? 분모가 이렇게 써 있다는 건 분모가 0 안 된다는 암암리 약속은 있지만 어찌됐든 약분하고 나면 3인 거잖아. 이런 함수라고. 얘는 분수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만 아니라면, 즉 이 B값만 깨져버리면 분수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C분의 A, D분의 B가 같다는 건 얘가 상수함수가 될 조건이죠. 얘가 0이 아니어야지 상수함수고 얘가 0이 돼버리면 이 B값이 일정하면 상수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상수함수. AD-BC가 제로면 얘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함수 계산하는 것도 자주 나오거든. y는 ax 플러스 b분의 저거만 두세요. 저거만 두고 나면 역함수는 왜? 계산하는 게 빡치면 결국 외우게 돼 있어요. 외우는 게 처음부터 외우라 그러면 영어 단어도 아니고 싫은데 한번 계산해보면 역함수 외우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네. D와 A는 자리 바꾸고요. B와 C는 부호를 바꿔요. 이게 역함수예요. 존재한다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것만 아니라면, 이 관계만 아니면 1대1 대응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 하고요. 5번, 7번 볼게요. 5번하고 7번. 5번하고 7번 한번 봅시다. y는 x-4분의 k 플러스 8. 얘가 몇 사분면? 1, 2, 4. 4분면.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5분의 k 마이너스 3. 얘 몇 사분면이죠? 다 지난데요. 그럼 일단 그래프 그려달라는 얘기니까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보자.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보자. 여기 x축이고요. 여기 y축입니다. 그 다음에 정근선 그려볼게요. x는 얼마? 4, y는 8 이렇게 1, 2, 4, 4분면을 지난대요. 1, 2, 4, 4분면이니까 어디를 안 지나야 된다? k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k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죠. k가 0보다 작으면 몇 사분면 지나는데? 무조건 k가 음수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되는가? 되지 않니? 여기서는? 그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안 지나니까 4사분면. 오케이, 괜찮네. k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니? k가 0보다 크면 하나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쵸? 하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지나는 거잖아. 2, 4분면, 3, 4분면 다 지나는 거. 4, 4분면 지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어차피 경계에 있는 건 모든 어떤 4분면도 아닙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렇게 되네. k가 0보다 크면 다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이 녀석을 fx라고 잡을게. 0일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러면 8-4분의 k, 이게 이제 0,8-4분의 k인데 얘가 축에 걸리거나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은 얼마? 3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언제? 얘는 k가 0보다 클 때 이런 모양이고요. k가 0보다 작아도 되니까 결국은 k는 32 이하면 다 되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앞에서의 정보는. 그럼 두 번째 여기서의 정보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되는데 정근선 먼저 그리자. 정근선이 어떻게 되니? x는 마이너스 5고요.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그려야 돼? k가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k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1, 4, 5면 안 지나니까 요런 거 가능하겠죠. k가 0보다 크면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지나는 거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죠. 0보다 크고 0일 때 값은 얼마죠? 5분의 k 빼기 3인데 0일 때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1, 4, 5면 안 지납니다.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k는 얼마? k는 15보다 크다. 이것만 있나요?
두 번째, K가 만약에 하나 더 해보자. 음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있는데 K가 음수면 정근선을 기준으로 이쪽하고 어디가 그려지죠? 이쪽이 그려져요. 그럼 안 되죠, 얘는. 1사분면 그려져, 안 그려져? 절대 안 그려져요. 그렇죠? 얘는 K는 0보다 작을 수는 없다. 그럼 이 K는 0보다 크다가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됐는데? K는 0만 아니고 32 이하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쪽 부분에서는 K는 0만 아니면 돼. 근데 여기서는 K가 0보다 크고 15보다 커야 돼. 그래서 두 개를 교집합했더니 얼마? K는 15보다 크고요. 32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그래서 개수는 17개가 됩니다. 7번 한번 해봅시다. 7번. 자, 볼게요. 7번인데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대. x 플러스 2 ax 더하기 b. 그럼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되죠? 제가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xy 자리 바꾸면 되긴 하는데 여기 대각선에 있는 건 자리 바꾸고 여기 있는 건 뭘 하자고? 부호를 바꾸자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다시 쓰면 얘랑 똑같은 게 뭐죠?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만 있으면 되잖아요.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a가 얼마? a는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1,2를 지나니까 1,2 b는 얼마죠?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9번하고 10번 보겠습니다. 이게 1,2를 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1,2를 지나니까 F1이 얼마라고? 2라는 얘기죠. 근데 A는 마이너스 2였잖아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분의 1 집어넣으면 A가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9번 10번 네.
일단 처음 이 녀석들을 만나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습관들을 많이 들이세요. 그래프를. x의 범위가 2로부터 3이고요. fx를 이렇게 잡아보죠. x 마이너스 1분의 2. 그러면 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잖아. 정근선이 어디죠? x는 1하고요. y는 제로죠. 이쪽 기울기를 포함한 이 구간을 다 제로로 만들어도 y는 제로니까. 0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뭐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죠? 여기는 2를 집어넣으면 2,2가 되죠. 2. B는 3,1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O가 있을 때 AX라고 하는 건 뭐죠? 얘보다는 밑에 있는 경우는 사실 여기 BA라고 잡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낫겠네. 그죠? Y는 AX 위에 이 파란 라인이 있는 거죠. Y는 BX 원점 지나니까. 근데 B의 최소값은 언제? 여기를 지날 때. 이때 기울기가 1이잖아요. 1보다 크거나 같죠. 쏘리. 위에 있어야 돼. A는 어떻게? 3분의 1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돼요.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은 3분의 4. 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10) 번 요런 녀석이네요. x가 2보다 크면 근데 f1은 5라고 했으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f1은 5래. 조건 중에서 1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위에 거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여기 집어넣으면 a- 이게 5, a는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보세요. 이 녀석은 정근선이 얼만데요, 원래? x는 1이죠. x는 1이라고 하는 정근선이 있어요. y값은 얼마니? b죠, b. 개수 b니까. 근데 요건 따지지 말고 자, 일단은 6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되죠. 2, 그림이 좀 엉성하긴 하지만 4, 뭐 요런 꼴입니다. 요런 모양이. 치역은 2가 된대요.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줘야 되겠니? 얘는 x는 1, y는 b가 있는데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모양이어야지 2일 때 잘렸어도 b보다 크다 이런 녀석이 나오겠죠. 그치? 그럼 b 값이 2겠네. 요런 내용일 테니까. b는 얼마? 2. 그 다음에 2,4 지나니까. 그쵸? 이건 뭐 다 맞습니다. 다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f에 a 빼기 b니까 a가 6이고 b가 2니까 4. f4.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3분의 b 값이 2인데 여기다 4 집어넣으면 2 플러스 6 마이너스 2니까 4. 3분의 8. 이런 꼴이네요. 자, 16번하고 17번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런 다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근선의 교점을 뭐라고 하죠? 유리함수의 중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대칭의 중심. 정근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런 꼴이 되니까 여기 대해서 포개도 포개지고 이렇게 잡아도 포개지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점이 어디라고? 정근선의 교점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정근선의 교점이 2,3이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죠? 정근선의 교점이 2,3이면 이 녀석은 x-2분의 뭐 값은 잘 모르겠고요. 기울기는 k 플러스 3 이렇게 세팅할 수 있죠. 그지? 근데 이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상에 있대요. y는 x상에 있으니까 어떻게 세팅할래?
1,1, 2,2, 3,3, 4,4 결국 m, 뭐 a,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fx는 어떻게 쓸까? x-a 분의 k 플러스 a 이렇게 잡죠. 왜? 정근선의 x는 a 이걸 지워버리면 y는 a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그 다음 gx는 뭘로 잡을까요? 이건 정근선이 동일하대요. k 말고 l이라고 잡을까요? l 플러스 a 뭐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잡자. 그러면 가가 결정되는 거죠. 자, 나는 2를 더 해볼까요? fx 더하기 gx는 x-a에 얼마? l 플러스 k 더하기 2a입니다. 이렇게 되죠. 얘가 역함수가 존재 안 한대요. 역함수가 존재 안 하는 꼴은 뭐라 그랬니? 분수꼴에서. b가 같다, b가 같다, b가 같다. 여기가 역함수가 존재 안 할 조건은 뭐라고? 이 기울기가 얼마면 되겠니? 0으로 무너지면 돼요. 0으로 무너져 버리면 그냥 이게 상수값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아, 그러면 오케이. L이 마이너스 K구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F0가 4. F0가 4. F0는 마이너스 A분의 K 더하기 A가 4. 뭐 이렇게 되나요? 그쵸? 뭐 요런 꼴이 있습니다. 요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모르겠다. 일단은 그렇게 세팅만 해두시고. 자, 한 번 더 볼게요. 다 조건이 있어요. 다 조건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y는 f의 gx가 있는데요. 얘가 어딜 지난다고? 여기 0,4가 있대요. 근데 f0는 얼마죠? f0는 4라고 했어요. 봐보라.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되죠. 4는 f의 g 0. 4는 f의 0. 무슨 뜻이니? 지형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얘기할 수 있나요? 뭐 때문이죠? 그쵸.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요. 들어가는 값이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 참수처럼 마이너스 1일 때도 제곱하면 1 나오고 1일 때도 제곱하면 1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이 세팅 자체가 이 서로 대응되는 관계가 딱 x값 하나, y값 하나 딱 대응된다고. f0가 4라고 했는데 g0, 그럼 g0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죠? 1대1 함수 조건입니다. 같으면 같은 값을 함수 값이 같으면 원래 같은 값 들어간 거예요. 이거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이게 마이너스 k였습니다. 그러면 g0는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a가 얼마? 0 이렇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식. 더합시다. 더하면 2a가 4. a는 2. k는 얼마죠?
a가 2면 2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gx는 딴 거 아니고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k니까 4 플러스 2인데 뭘 구하자고요? g3을 구하자고요. 4 더하기 2니까 6 되겠죠. 답은 6 뭐 이렇게 됩니다. 자, 17번. 주관식. 6. (17하고) (13) 요 정도만 봅시다. 제일 중요한 내용들 담은 2개만 더 보겠습니다. 모든 걸 다 풀면 좋지만 일단은 소화할 수 있는 것 위주로. (17번) fx가 뭐죠? 분수함수입니다.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a. 2개의 함수가 나오네요. y는 이게 나오죠. f의 f 인버스 x가 나오고 y는 f의 x 마이너스 3 더하기 b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개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같대 뭐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고. 그럼 뭐 먼저 계산할까요? 여기는 x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빼기 a 더하기 b 뭐 이렇게 되죠. 계산이 가능할까요? 얘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역함수 어떻게 계산하죠? 대각선으로 순서 바꾼다. 부호 바꾼다. 여기는 마이너스 x 1로 넘어왔을 플러스 1 다시 쓸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 곱하면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x 빼기 a 바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에 b는 얼마? b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날아가죠. 같아져 버려요. 요 정도?
이게 이제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조건이 가에서 해결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f의 fx 볼까요? f의 fx. fx 대신에 x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되는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a 요런 내용이니까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자는 얘기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x 마이너스 a 빼기 a 이렇게 된다 그죠?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한다? x 플러스 2를 곱한다 그죠? 이렇게 했더니 x 마이너스 a 2x 플러스 2죠. 이렇게 되네. 얘는 x 마이너스 a 빼기 a에 얼마? x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근데 이 점근선이 x는 1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데 1을 집어넣으면 분모가 얼마? 0. 분모가 0 되는 값이잖아요 이게. 1 집어넣었더니 3 플러스 4 마이너스 a가 제로죠. x는 1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이네.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제로. a는 얼마? a가 1 되죠. 1. a는 1. 이렇게 됩니다. a 빼기 b는 4. 이렇게. 자, 13번 별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요. 어떻게 되죠, 얘는? 네, x는 마이너스 2, x는 2, 여기 2인데,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요? 4, 6인가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요렇게 생겨먹었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fx랑 f의 x 플러스 4 무슨 뜻이죠? 주기가 4라고는 말을 못, 이 경우는 주기가 4가 결론적으로 되는데 4씩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죠? 주기의 정수배 중에, 자연수배 중에 4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일 때 값하고 2일 때 값하고 6일 때 값하고 10일 때 값하고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 2씩 반복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반복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로도 마찬가지. 반복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끝없이 만났는데 누구랑 누구랑 y는 x 플러스 2분의 ax 이쪽이 정근선인 건 알겠어요. x는 마이너스 2가 정근선. 그 다음에 정근선이 뭐죠? x는 마이너스 2랑 얼마? y는 a. 그럼 a의 범위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근선이 얘네 치역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뭐 요런 식으로 간다. 요런 식으로 갈 수 있죠. 요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만나는 게 유한계예요. 여기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게. 정근선하고 근처에 가야지만 되게 붙어서 간단 말이야. 끝없이 간단 말이야. 그 말은 뭔데? 이게 만약에 정근선이라고 해봐. 이게 정근선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인데? 뭐 요렇게 와가지고 점점 만나니까 이게 이제 가면서 끝없이 만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요런 느낌이라서 흘러가면서 끝없이 만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A가 어디 위에 있어야 돼? 반복되는 이 녀석의 F의 치역에 들어가야 돼. 치역이 어딘데? 2부터 6까지니까 A는 2부터 6까지. A 값의 합은 얼마죠? 2, 2, 2, 3, 4, 5, 6, 4, 5, 20. 되겠니? 응. 어렵나요? 할만할 거예요. 네. 유리함수만 단독으로 나오면 어렵지 않습니다. 유리함수랑 뭐가? 절대값이 좀 등장하고 대칭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무리함수가 등장하고 다 같이 섞여서 나와야지만 좀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유리함수만 단독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또 숙제를 하는 게